미국의 군사력 하면 뭐랄까 뉴스 헤드라인 너머의 진짜 모습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냥 뭐 최신 무기가 어떻고 병력이 몇 명이고 이런 숫자 말고요. 진짜 필요할 때 유사시에 발휘될 수 있는 그 힘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가 바로 그 질문에 좀 답을 찾아가는 미국의 군사력 전쟁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보고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이 자료를 통해서 요즘 뭐 불안의 시대라고들 하잖아요. 이런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미국 군사력의 그 진짜 역량, 이걸 파악하는 게 오늘 저의 목표입니다. 특히 군사력을 전 세계에 투사하고 또 그걸 유지하는 능력,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이걸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하거든요. 이 분석 어떤 점이 좀 특별하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이 보고서는요. 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SS라고 하죠. 거기서 지금 시대를 불안의 시대, Era of Insecurity라고 명명했는데 바로 이런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평가하려는 시도예요. 중요한 건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보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뭐 막연한 인상이나 그런 주장이 아니라 실제 역량을 측정하려는 거죠. 아, 막연한 게 아니라 정말 데이터로 본다. 그렇죠. 그리고 분석 방식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 미 국방부 스스로도 가장 어렵다고 여기는 그런 기준 시나리오가 있어요. 기준 시나리오요? 네. 예를 들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만약에 충돌한다. 이런 상황처럼 가장 까다로운 가상전쟁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상황을 딱 놓고 봐야 진짜 실력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그런 극한의 시나리오를 딱 들이대면요. 서류상으로 보이는 그런 군사력과 실제 전쟁터에서 발휘될 수 있는 그 잠재력, 그 사이의 간극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렇겠네요. 단순히 미국은 강하다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강한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걸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실제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강점만 보는 게 아니라 약점이나 어려움까지도 본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 분석이 미국의 강점만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저희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예상치 못한 어떤 도전 과제가던가 잠재적인 취약점까지도 숨김없이 드러낸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단순히 숫자를 넘어선 진짜 역량 평가인 셈이죠.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미군 전력의 그 기반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볼 텐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미국의 군사력 전쟁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단순히 뭐 숫자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숨겨진 실제 역량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런 걸 살펴보는 게 이번 탐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떠받치는 기둥, 역시 예산부터 봐야겠죠. 2025 회계연도 예산안 요청액이 한 8,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8,500억 달러요? 와, 정말 엄청난 액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명목상으로는 늘었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뭐 약간 줄어든 셈이고요. 또 재정책임법이라고 해서 지출 상한선 제약도 좀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런 제약이 있군요. 근데 그 안을 보니까 연구개발, RDT&E라고 하죠. 거기에 1,460억 달러나 투입된다는 게 좀 눈에 띄는데요. 이건 확실히 미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뜻 같아 보이는데? 맞습니다. 미래 기술, 뭐 첨단 무기 개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운영 및 유지, 그러니까 O&M 비용도 만만치 않게 높아요. 전 세계 미군 기지가 워낙 많으니까요. 아, 그렇죠. 그 비용도 상당하겠네요. 결국 이게 뭐랄까, 미래를 위한 투자랑 당장 필요한 현재 전력 유지, 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현대화대 준비태세이라는 이 군사력 논의의 핵심적인 딜레마예요. 미 의회 예산처 12호에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국방계획 비용이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더 커질 수 있다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특히 뭐 군인들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새로 도입하는 무기 시스템 획득 비용 같은 것들이 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준비랑 현재 작전 능력 유지, 이 균형 잡는 게 정말 어려운 과제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산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그럼 사람 문제, 인력 쪽은 어떤가요? 현역만 130만 명, 예비군까지 합치면 거의 210만 명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규모 자체는 엄청나죠. 육군이 제일 크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심각한 모병난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모병난이요? 그 정도 규모인데도요? 네, 특히 육군 같은 경우에 목표 병력이 48만 5천 명인데 실제로는 45만 2천 명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는 거죠. 아, 생각보다 차이가 크네요. 네, 그래서 서류상에 적힌 병력 규모랑 실제로 가용 가능한 병력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거, 이게 실제 군사력을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으니까요. 하긴 그렇겠네요. 그럼 이제 그 장비, 무기고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공군력은 뭐 정말 압도적이라고들 하잖아요. 항공기가 14,000대가 넘는다면서요? F-35 같은 최신의 전투기도 많고요. 맞아요. 숫자만 보면 정말 대단하죠. 근데 여기가 또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엄청난 규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심각한 준비태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준비태세요? 그 많은 비행기들이 다 제대로 못 난다는 건가요? 네, 그런 셈이죠. 전체 항공기 중에서 실제로 임무 투입이 가능한 비율, 이걸 가용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1994년에는 73%였는데 2024년 현재 54%까지 떨어졌습니다. 54%요?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네요. 와, 왜 그렇게 된 거죠?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노후화입니다. 항공기 평균 기형이 거의 32년에 달해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유지 보수도 어렵고 부품 구하기도 힘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력 전투기인 F-16C 같은 경우 준비 태세율이 64%밖에 안 됩니다. 야, 이게 바로 그 속 빈 군대, 홀로폴스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서류장으로는 엄청난 전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 전력은 그에 못 미친다는 거죠. 이 격차가 문제입니다. 공군이 그럴 정도면 해군은 어떤가요? 거기도 항공모함 10척에 함정도 300척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해군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11척의 항모 전단은 강력하죠. 하지만 함대 전체 규모를 늘리려는 계획은 예산 문제도 있고 또 배를 만드는 그 조선산업 기반 자체가 좀 약화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 배 만드는 능력 자체도 문제가 되는군요. 네, 심지어 단기적으로는 낡은 배들이 퇴역하는 속도를 세배 건조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서 함대 규모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허, 그럼 지상군은요? M1 에이브라함스 전차나 브래들리 장갑차 같은 건 여전히 강력하지 않나요? 물론 강력한 플랫폼들이죠. 하지만 육군도 변화가 있습니다. 노후한 M113 장갑차를 대체하는 AMPV라는 신형 장갑차를 도입한다든지 차세대 분대화기 개발 같은 현대화에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특히 해병대는 아예 조직 구조 자체를 대대적으로 바꾸고 있어요. 해병대 개편이요? 어떤 식으로요? 태평양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분쟁에 대비해서 기동성과 생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상징과도 같았던 전차를 전부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라서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좀 많았죠. 전차를 없앤다고요? 해병대가. 와,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네, 그렇죠.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통적인 영역 말고 우주랑 사이버 영역도 중요해졌잖아요. 이쪽은 어떤가요? 네, 미 우주군이 창설되긴 했지만 이 영역에서의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의 위성 통신망이나 GPS, 정찰 위성 같은 걸 공격할 수 있는 소위 대우주 능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아, 위성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요? 네, 미래 전쟁에서는 이런 우주 자산이 얼마나 안전하게 유지되느냐가 작전 능력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데 이 우주 자산을 지키는 건 역시 또 다른 예산과 준비 태세의 압박 요인이 되는 거죠. 들어보니까 정말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이 여전히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건 분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준비태세 문제, 장비 노후화, 또 모병난, 빠듯한 예산 속에서 미래 투자와 현재 유지라는 이 어려운 줄타기를 해야 하는 그런 복잡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현대화 준비 태세 압박이라는 딜레마인 거죠.
그리고 이게 심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잠재적인 적국들이 혹시 미국의 군사 현대화가 다 끝나기 전에 바로 지금 이 시기를 어떤 기회로 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른바 데이비슨 윈도우라고 불리는 개념인데요. 데이비슨 윈도우. 미국의 힘이 일시적으로 약화된 시기란 뜻인가요? 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미국의 현대화가 완료되기 전에 행동에 나설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미군 전력의 기반이 되는 양적 규모와 그 이면에 숨겨진 질적인 문제점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압도적인 숫자와는 또 다른 현실적인 도전 과제들, 서류상의 힘과 실제 전쟁 수행 능력 사이에는 어쩌면 상당한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이렇게 복잡한 현실을 안고 있는 미군의 기반은 만약 실제 고강도 분쟁이라는 극한의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면 과연 얼마나 견고하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탐구에서 계속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